떠떠떠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티웨이항공이 올해 10월 25일부터 3월 말까지 시행되는 동계 노선에서 프랑크푸르트 노선에 대한 운항 스케줄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6월 24일 지금 촬영 당시 기준으로 동계 시즌표를 팔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살펴보고요. 새롭게 독일 하늘길이 열릴 가능성이 꿈틀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떠떠떠 변비행 이륙합니다. 티웨이항공이 인천 프랑크푸르트 노선 오픈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표를 안 팔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유럽으로 가는 노선 하나가 지금 막혔다라는 이야기이고 아직까지 확정을 안 지어서 뭘 다시 열릴 수도 있고 운항을 축소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운항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하늘길 하나가 막혔네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2020년부터 추진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논의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올해 12월 16일에 통합 대한항공의 탄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을 승인받으려면 많은 나라들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관건은 유럽연합 EU였습니다. 당시 한 4년 전, 5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 취재를 해보면 EU가 절대 해줄 리 없다. 이거는 통과될 일이 없다라고 비관론을 제기했었는데 대한항공이 엄청난 카드를 썼죠. K항공과 프레미어에게 유럽, 미주 노선을 각각 나눠주겠다.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대체자로 선정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을 에어제타에게 팔아 넘기는 또 초강수를 둡니다. 자,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을 아시아나항공의 유럽 노선 대체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EU가 통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통합 승인은 티웨이항공이 유럽 노선에 정착을 해야만 줄 거야 이거였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A330-200 항공기 5대인가요? 빌려주기도 했고 보잉 777-300ER 항공기 또 2대 이렇게 구해다 주기도 했고 승무원을 파견해 주기도 했고 어마어마한 많은 지원을 정착을 시켰죠. 당시에 이제 보도가 잘 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티웨이항공이 2026년 하계 시즌까지는 반드시 운항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티웨이가 유럽 4개 노선을 취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티웨이항공이 과연 아시아나항공의 대체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규모나 인력이나 자본이나 이게 다 안 된다. 그래서 티웨이항공이 절대 대체자 역할을 못한다. 저거 얼마 못 가서 나가 떨어질 거다. 대한항공이 어떤 애들인데 티웨이항공이 저렇게 경쟁자로 있는 걸 가만히 두겠느냐. 규모가 크게 차이나는 양대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서 둘이 경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조만간 도로 대한항공의 독점 세상이 올 거다라는 등등등의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2년 동안의 의무 운항이 다 된 시점, 프랑크푸르트 노선에 대해서는 운항 스케줄을 못 짜고 있고 동계 시즌의 경우 파리 노선이랑 로마 노선 역시도 지금 간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아시아나 항공이 해야 했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의무 운항이 끝나는 기간에 맞춰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공급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자, 수익성이 안 좋은 노선들을 빼고 또 줄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노선만 보면 여긴 안 그래도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티웨이항공이 버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수익성이 악화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티웨이항공이 주 7회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항공에서 주 4회, 아시아나에서 주 3회 이렇게 받아온 거예요. 총 7회를 티웨이항공이 받아온 건데 대한항공도 띄우고 아시아나항공도 띄우고 티웨이항공도 띄우는 겁니다. 한 노선에 3개 항공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024년 12월에 최종 통합 승인이 결정되고 나서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알라이언스에서 빠져나오려고 준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각사는 사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티웨이항공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독이 된 건데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보다도 원래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티웨이항공 입장에서는 대한항공보다 낮은 아시아나보다 낮게 팔아야지만 가격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 악화가 누적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동맹체 가입 문제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에 가입해 있는데 동맹체들끼리 환승이 용이하다 보니까 티웨이는 동맹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승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티웨이항공이. 그리고 이게 일단 여행사라든지 여객이나 화물 네트워크 경쟁력이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다양한 환승 노선이 있어야 다양한 여행 상품이나 화물 같은 것도 만들어질 텐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대형 항공사와 경쟁을 하려니까 수익성이 당연히 안 되죠. 여기에다가
고유가 때문에 기름값이 너무 들어가 띄울수록 손해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뭐를 해요? 바로 유류 해칭을 합니다. 유류 변동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특정 가격의 항공료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건데 티웨이 항공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티웨이 항공이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해칭이라는 게 대형 항공사에서는 해줍니다. 이 작은 고객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지금과 같은 전시에 이 해칭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의 요소가 됩니다. 수익성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 운항이 딱 끝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되는 노선 접자. 이거 운항해야 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7월, 8월 가서 다시 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게 그때 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공권은 미리 1년 전부터 팔아야지만 다 팔릴까 말까인데 임박해서 다시 판다? 과연 비행기가 찰까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사실상 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는 국적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만 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과거에 우려했던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 독점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거 아닌가요? 14회를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가 띄울 수 있었는데 티웨이가 안 띄워버리면 주 7회 갖고 대한항공만 가지고 뛰죠. 공급이 반토막 났습니다. 공급이 주면 뭐예요?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죠. 물가 상승분 이상으로는 항공 운임을 못 올린다라는 항변을 대한항공은 할 겁니다. 하지만 요즘 물가 엄청 오르고 있는 거죠. 대한항공은 뭐 사실 이런 상황이 올 거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국토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독일의 하늘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TA가 만약에 제대로 안 띄어서 운수권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운수권이라는 것은 특정 조건하에 얼마큼 이상을 반드시 띄어야만 해요. 안 띄우면 운수권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납을 하면 다시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띄울 수 있는 항공사가 어디 있어요? 에어프레미아 정도가 항공기를 가지고 있지만 에어프레미아도 프랑크푸르트 들어갔다 이미 빠졌거든요. 옛날에. 가겠어요? 미주 노선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파리와 로마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파리에서 주 5회 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데 이제 주 2, 3회로 동계 시즌에 또 줄였고요. 로마도 주 7회 권한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2, 3회로 줄여 있습니다. 이대로 대안이 없이 그럼 계속 가야 되냐? 사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냐? 첫 번째, 티웨이를 어떻게 보면 멱살 잡고 살려줘서 경쟁자로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뭐 세금을 뚫어 넣든 티웨이가 어려워요 하면은 그래 너네는 경쟁자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도와줄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티웨이 입장에서는 아 설마 우리 죽이겠어? 뭐 우리 없으면 독점되는데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저희가 죽인 거 아닌데요.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번 문제와 파생돼서 나오는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 분할 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점적인 지위의 문제랑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현행 법은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법입니다.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것 같은 주체적인 기업들은 기업 분할, 영업 양도, 지분 매각 등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독점이 너무 심해. 그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분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과징금을 부여한다든지 영업을 뭐 제한한다든지 하는 어떤 행태적인 시정 조치만으로는 시장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 독점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기 어렵다라는 판단에서는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쏠림 효과가 강력해지는 상황이 오면은요 한두 개 사업자가 이제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올 수가 있고 이럴 때면 선진 경쟁 당국과 같이 구조적 조치에 대한 명확한 명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경쟁을 강제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도입이 진짜 되면 대한항공의 독점적 지위가 강해졌다 하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다시 분리하세요. 분리해서 다시 경쟁 체제로 만드세요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데다 팔아라가 아니라 이 자회사를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뭐 경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따로 법인을 더 분리해가지고 이게 정부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건데 이 정부가 나쁜 짓을 한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독점을 다시 구조를 깨부순다는 어떻게 보면 의미로 봐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명령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대한항공이든 티웨이 항공이든 언제든지 이거를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티웨이한테도 나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나 안 살려줄 수도 있겠구나. 기업 분할 명령 내리면 되니까 티웨이는 너는 그냥 알아서 모르겠어. 저리 가. 대신에 우리 기업 분할 명령으로 이 독점 깰 거야.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독점적 지위 뭣도 모르고 막 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기업 분할 명령 나오겠는데? 라면서 이제 경각심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독일의 하늘길은 이대로 가는 것인가? 통합 대한항공에게는 주 5회의 새로운 운수권이 부여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운수권이에요.
그러니까 운수권 오해를 새롭게 받았다는 거는 독일에 있는 도시 아무데나 오해를 띄우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랑크푸르트가 또 될 수도 있고 다른 도시가 될 수도 있는데 대한항공이 새로운 곳 중에서 한 곳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제 레이더에 좀 잡혔습니다. 사실 이 독일 안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제외하고 우리가 띄울 만한 노선을 생각해 보면 한 2개 정도 나와요. 뮌헨이 있고 베를린 정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베를린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대한항공이 베를린에서 뭐 한류 관련해서 K-팝인 K-컬처 관련된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서 경품이요. 베를린 인천 항공권이었어요. 오, 요래 이제 진짜야? 힌트를 좀 찾아볼 만한 거고 5월 말에 베를린 공항 사장단이 한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갔었고 대한항공을 간 것으로 전 들었습니다.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대한항공을 왜 갔겠어요? 뭐 신규 노선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추진을 하고 있다. 염두를 해두고 있다.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베를린을 만약에 취향을 하면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2008년까지만 해도 템페로프 공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유명한 공항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공원으로 이게 남아 있는데 나치가 상징적으로 만든 거대한 공항이기도 하고 루프탄자도 사실상 이곳을 거점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베를린 공수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소련이서 베를린을 이제 점령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공수 물자를 날라야 되는데 여기서 뭐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막 베를린을 뭔가 좀 지키려고 했던 항공기를 날라 자유의 상징이자 뭐 해방의 상징이다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공항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공항을 갔었습니다. 한번 촬영을 하려고. 그런데 제가 그 공지사항을 잘못 읽어갖고 하필 제가 갔을 때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아서 그냥 정말 겉만 이렇게 찍다 왔어요. 너무 아쉬워가지고 베를린 노선에 이제 취향을 하게 되면 대한항공을 타고 직접 가서 이곳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공급석이 특정 노선에서 줄어드는 거는 어마어마한 불편입니다. 선택권도 줄어들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 수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공급 축소의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 경쟁 당국이든 항공 당국이든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하지만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서는 소리가 들리는 대로 거기를 어떻게든 경쟁을 뭐 유지를 시키든지 공급세 유지시키든지 가격을 제한하든지 어쨌거나 소비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하려면 뭐가 정책이 추진이 되려면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 변병이 너는 맨날 통합에 대해서 뭐 반대만 하냐 안 좋은 얘기만 하냐 이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 관점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문제거든요. 항공사들은 자기네들 수익성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줄이려고 하고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급이 늘어나는 게 당연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공급은 늘어나고 새로운 노선이 항상 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병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